최근에 한참 연초에 삼성이 투자를 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하더니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로봇 관련된 산업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주안점을 둬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개인 지분 정의선 20%. 그리고 현대차 다 갖고 있어 10%씩. 그러니까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왜 상장 개인 지분을 높여야 돼. 그래갖고 현대건설, 현대엔진을 합병을 시켜야 돼. 그래서 현대건설 렛츠고 부르는 게 그거고 건물 짓는 것보다 이게 우선순위고 그래서 여기에 현대글로비스가 있는 거야.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가 왜 갑자기 여기서 또 뿅 튀어나왔죠? 정의선 개인 지분 제일 많은 거. 근데 이거를 가디안 파킹했잖아. 그러면 그래서 21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빠졌어. 이제 사서 렛츠골 불렀단 말이야. 이거 왜냐면 가디언이 넘겼을 때는 이때 대차 매매로 빌려줘 갖고 공매도만 치르는 거야. 그 게임이 끝났어. 이제는 담보 가치 높여 갖고 개인 지분 순으로 담보 맡겨가지고. 아니 이제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가치를 높여야 돼. 높여 갖고 정의선 회장님 가치가 한 몇 조가 커져야 돼. 그럼 대충 개인 지분으로 10조를 키우셔야 돼. 어마무시하게 키워야 돼. 파이팅 해야 되네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그러려고 그러면 대충 현대글로비스는 30에서 40 정도 가야 되고 현대오토에버 이것도 지금보다 더블 가야 되고 20만 무조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20%를 거기서 2조 정도 땡겨야 돼. 그래서 현대 모비스를 갖고 와야 돼. 그럼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 보인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발동이 걸린 것 같아. 2027년까지 해라.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빨리 들어가고 뭐하고 하려면 그거는 2024년 5년까지. 지금 뭔가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속도를 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미국도 빨리 들어가야 되고 자기 지분도 빨리 키워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들어갈 때 옛날 하나그룹이 했던 싱크탱크 전략이 이제 그때는 니콜라 했다가 니꼴라 됐잖아.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구군 같이 이 하나그룹 운 대빵해갖고 교통정리했잖아. 이것도 기업이 운빨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제 그 승부를 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 들어가서 지금 건설비 나쁘고 가자놓고 지금보다는 3년 정도 늦춰. 그리고 3년 동안에 미국 공장적 그리고 그거를 에너지 이용해서 분위기 맞춰갖고 금융 전문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빨리 상장시켜.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 커서 내 개인 지분 좀 만들어갖고 현대모비스 갖게끔 쪼개고 합치고 해. 이게 명령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뭐야? 중동에서 왕창 수주해야 되거든.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누가 먼저 제일 들어가냐? 현대건설. 사우디 하면 현대건설, 현대로템. 이 작업이 정부하고 합작이 된 것 같아. 이 속도가 나는 주도주를 만들 것 같아요. 우리 거기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않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현대건설이 오늘장에서 금요일장 기준으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린 거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이네요. 그치.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소설을 또 하나 쓸게. 이번에 대통령 가서 막 해서 이제 수주에서 사우디가 5월달에 예정이 딱 돼 있는 거야. 그 미국 간 다음에 사우디로 간다. 그럼 사인하러 가고 그러면 현대건설이 거의 5만 원을 스틱 들어갈 거다. 수주할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원전. 그럼 원전의 가장 키가 현대건설. 한전기술, 두산인프라코지만 거기에 핵심은 원전 질 때 주 밑에 건설 기반을 구축해야 돼. 그게 현대건설이 주축을 하는 거야.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케이.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요새는 일부러 좀 누르더라. 그러니까 2만 7, 8천 원은 오케이. 3만 원대 팔고 이제 10% 정도 조정해서 이건 좀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선생님, 현대글로비스가 물류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상사 회사에 집중한다. 우리 그 일본에서 상사 회사에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사에 집중해보자 할 때 현대글로비스도 같은 맥락에서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상사라기보다는 물류. 정의선 회장님 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지금 때렸어. 보조금 안 들어가. 근데 리스는 허용해.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가 중고차 사업을 하고 하반기부터 그게 그걸 나오는 하려는 거죠? 거야. 중고차. 그 연결고리로 글로비스를 같이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종합상사 개념보다 근데 그 물류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현대글로비스 물류 회사잖아요. 물류회사인데 거기에서 물류보다 우선순위가 거버넌스 우선을 잡자는 얘기고 이게 방향이. 그리고 물류는 우리는 옛날 LG상사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금속 원자재를 사고 팔고 곡물을 사고 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거기 가서 밀 곡물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은 금속의 옛날 NG상사의 전문가들 금속이야. 구리, 은 뭐 이런 거 알루미늄 이런 거 핵심이거든. 여기도 금속 전문가라든지 원자재 전문가들은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 신참은 가서 이 바이어들의 인맥 관계. 그러니까 30년 40년 이 뿌리가 딱 있어야 돼. 어디 팀은 어느 바이어에 어느 딱 쳐갖고 어느 치고 들어가. 그 인맥 관계 에너지가 옛날 LG 상사가 제일 셌어. 그다음에 옛날 대우 무역 대우 이게 대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야. 그런 것들을 그 인재들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지. 자, 우리가 지금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식량 관련해서 그래도 상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원자재잖아요. 근데 최근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걸 원자재라는 걸 구분해야지. 그동안 2차 전지에서 리튬이니 이런 거는 급락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충전으로 가자 그랬고 그게 한 1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금속 아까 천연가스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거와 먹자는 간단히 얘기해서 밀, 옥수수, 콩, 설탕, 이런 것들 관련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기본이 아프리카가 구테타가 지금 수단 구테타 났어. 내가 구테타 일부러 뭔가 터질 거다 하고 있잖아. 저런 게 두세 개 터져봐. 식량 위기가 안 보이기로 가는 상황. 그러면 이게 전 세계로 퍼져버린다. 뭐가 퍼져요? 식량 위기? 공포가. 공포가? 근데 선생님 이번에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해요. 엘니뇨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엘니뇨는 2년에서 5년마다 열대 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를 말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비를 인도에 좀 덜 뿌려주게 된대요. 근데 인도가 세계 1위 세계 2위 밀 생산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강우량이 적으면 생산량이 적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게 먹거리 식량 위기가 더 고조될 거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포 마케팅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단 4, 5, 6은 그거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 공포가 나중에 6, 7, 8 가니까 비가 많이 와. 그럼 이게 뭐야? 와 덥대는데 추워. 이런 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약이 먹히는데, 근데 이제 지내가면서 초기 조건의 확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진짜 그렇게 가네. 구테타도 막 나. 먹거리 부족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분쟁들이 막 터지고. 이러면 더 각도가 높아지는 거지. 위기 확산이 1단계, 2단계, 3단계. 가속도가 붙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생각보다 50에서 60 땡칠줄 알더니 더 보내네요. 갑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걸 동태적 접근 방식, 동태적 확률로 가보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이게 이제 지수함수거든. 응?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이제 각도가 3번 이게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면 지금 요렇게 가다가 공포는 이렇게 될 때 이 국면 지금 나는 아직까지는 이 국면보다는 20도에서 25도에서 45도 정도의 기울기로 공포를 만들니까 한일 사료나 이런 것들이 요 정도인데 이게 60도 각도로 말하면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 그렇게 돼야 돼. 그거는 한 여름에 확인될 것 같아. 7, 8, 9. 그때는 이게 그때 공포가 나오는지 뻥이네 이렇게 되는지.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난 겨울에 올해 엄청 춥대 역대급 추위랬는데 별로 안 추웠어요. 그렇지? 그래서 패딩이라는 사람들 다 망했어. 그러니까요. 패딩 관련된 종목들 이거 금방 싸게 팔고 했는데 또 그러면서 갑자기 또 며칠 춥고
이 날씨가 종잡을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그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프리카는 중국 쪽에서 잡고 있잖아요. 크게 좀 해. 그러니까 중국의 일대 거기를 망가뜨려야 중국의 확산 전략이 막을 수 있는 막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CIA나 이런 쪽이 거기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중동은 말 안 들어. 이스라엘도 말 안 듣는데. 지금 혈맹 중동의 맹주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를 건드려서 유럽이 미국의 말을 잘 듣게 하면 아프리카 터져야 돼. 아 그러네. 아프리카가 또 원자재야. 거기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미국은 나란 정치적인 에너지라면 거기서 뭔가 그 007이 뭐 수없이 들어가고 영화 너무 많이 봤어. 빰빰빰빰빰. 그 작업들이 하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이해관계 그리고 판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쓰게 하려면 저쪽을 터트리는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막 이런 복잡하네요 선생님. 아베 정부가 망한 게 중국한테 아프리카에 돈을 왕창 썼는데 그 망한 거야.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는 이제 동남아 그 피보트 아시아 떠들면서 이 두 번 그 재선에 성공하면서 여기 중국이 캄보디아 이거 망한 걸 내가 할게 하면서 했다가 거기도 망했고 거기다 군부 구테타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가 다 중국 에너지로 다 가버렸고 나 힘드니까 아프리카 집중해. 그래서 아베가 아프리카에 돈을 무지 쓰고 했는데 중국한테 졌어. 왕이 부장한테. 그래갖고 지금 보면 몇 년마다 아프리카 중국 무슨 연합 뭐가 연다? 계속 중국에 모여갖고 30개국인가 40개국인가 꽉 잡았어. 그럼 그걸 뚫으려면 뭐해? 그 현 집권 세력 반정부한테 돈 대갖고 구태타 일으켜. 이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 작업이 수단 하나가 아니고 뭐 한 서너 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약발이 먹힐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 부채 한도 관련해서 또 중국 쪽에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뭘 도움받아? 이게 부채 관련해가지고 엘렌 의장이 뭐 약간 중국어라도 조금 이렇게 잘 거시게 해봐야 된다. 그냥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로 보자. 중국은 지금 그 사이에 코로나 되면서 위에나 사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너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해야 달러 강세가 유지할 수 있어. 근데 미국 부채를 중국이 다 많이 사가지고 지금 계속 팔 거야. 근데 이제 중국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이게 니네 좀 그만 팔아. 그거 제정 못해. 근데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니까. 중국은 관계 좋다는데 그 줄어들게 돼 있어.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블록을 만들 것 같아. 지금 블록화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양 세력과 내륙 세력의 충돌인데 점점 중국 뜻대로는 가고 있어. 지금 뭐 사우디 이게 말이 되냐? 종교적으로 철천지 몇천 년간의 원수였던 사우디나 이란이 정상회담 초청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니까 이게 걔네들끼리만 있겠냐? 그러니까 또 사우디도 네옴시티 그거 하면 돈이 얼마나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안 돼. 거기서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감산하거나 뭐 해갖고 올려야지. 그래서 골디락스 같이 움직여야지. 그래야 재원이 아랑코 해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재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각국이 다 자기들 살 길을 마련하려고 고군분투하는데. 그렇지. 지금 우리 정부도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 우리도 살기 위해서. 그렇지. 이게 성공 여부는 그 강요들이나 기업들의 순발력과 그 불굴의 정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 꺾이지 않는 말이고 수치로 보여줘야 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수치. 수치로 따와야 돼. 죽자사자 조달. 그래서 달러가 들어와야 돼. 우리나라에. 달러가 안 들어오든 석유라도 갖고 와야 돼. 결제 못해? 그럼 석유 줘.
이런 개념, 우리가 노동력을 줄게, 건져 짓게, 석유 줘. 이런 개념이 나와야 돼. 그거를 10년간을 좌우할 것 같아. 앞으로 2030년까지. 그 사이에는 중국하고 미국은 그냥 싸울 것 같고 더 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은 반도체 이런 거는 약하다고 알아. 군사적으로 아직 안 되는 거 알아. 자기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미국하고 거의 할 수 있는 게 우주 경쟁, 그 다음에 신형, 간단히 얘기해서 신형 SOC. 데이터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빅데이터 그 동서단이고 중국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가서 집회 주면 막 화내. 다 우리보다 더 잘 돼 있어. 거긴 그 뭐랄까 그 노숙인들한테도 돈으로 안 주고 QR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마무시하게 발달돼 있어. 그쪽 계통으로. 거기는 디지털 위안화. 어마무시한 것 같아. 그게 동서사는 그런 도시를 통제하는 거를 한 6개, 7개 지는 거야. 그러니까 북경 상해 같은 거를 거기다가 그냥 대형 도시를 해놓고 또 강제 이주시킬 거야. 분명히. 그게 성장률을 5% 6% 만드는 거야. 이 개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 센터든 뭔가 숟가락을 좀 얹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그래서 중국은 나는 포기. 중국은 포기.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 근데 우주 하면 또 우리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 스네이크 보셨어요 어제? 저 봤는데 스타쉽 발사하는 거 봤는데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쭉 하다 갑자기 꼬꾸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점점 이렇게 높이가 하더니 이렇게 나는 그거 터질 줄 모르지만 주가는 항상 성경제면 애플 막 가는데 이 테슬라 주가가 힘이라고 그래서 나는 테슬라 주가 200불 팔고 150불, 160불 오면 안 돼. 160, 그게 트리거가 될 줄 몰랐어. 실패가. 스페이스 X 이렇게 가듯이 주가도 꺾어내요. 그래서 150, 160에서 막아줘야 돼. 이제는 테슬라 꺾임이 나스닥을 물고 늘어지는지 볼래. 근데 선생님 테슬라가 꺾인 건 사실 스페이스 X 이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가 던지는 트리거가 항상 있어. 예를 들어서 에코플러도 60만 원까지는 다시 간다고 그래. 60만 원 깨주면서 5자 보면 거기서 던지듯이 마찬가지로 180불, 170불, 200불 넘어가 다시 가 그러다가 160 보면 거기서 던져버려. 사람 심리가 그래. 그게 실적 그러면 이제는 실적 나빴던 게 갑자기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저것도 실패했는데 실적은 일단은 그거를 그 물량이 단기간에 10에서 20달러를 좌우해. 그 투매가 어저께 나온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문제는 나는 강한 엔비디아, 애플 다른 것마저도 끌고 내려올까 봐. 어제 뭐 엔비디아, MS, 애플 다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근데 기술주들. 그래프 보면 그거는 각도는 안 부러졌어. 각도는 살아있어. 부러진다는 얘기는 그 종목들이 하루에 7%씩 부러져야 돼. 2, 3%가 아니라 7%. 그러면 헐 이렇게 해갖고 깜짝 놀라는 거야. 추세가 붕괴되는. 그 투매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의 하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또 테슬라는 그 AI 챗봇하고도 또 최근에 연결되어 있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MS가 트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네 그 AI를 무단으로 훈련시켰다. 이거 고소할 거야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AI 관련주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선생님 찾아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챗GPT 만든 AI 초기 멤버였대요. 근데 나는 AI주는 또 당분간 안 할래. 삼성전자 IT가 죽으면 인공지능 AI 로봇 로봇도 마찬가지고. 로봇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번에. 그래도 삼성이 이번에 그 레인보우 로보티스 미국 현지법인 해가지고 이거 한다고 해서 이제 다시 로봇주 어게인? 고점 도파해서 새로운 추세 또 못 만든다고 봐. 매출이 안 나오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냥 보스턴 다이너스 상장에만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인공지능 AI 시스템 반도체는 나스닥 부러지고 테슬라 부러지고 엔비디아 부러지고 삼성전자 SK 부러지면 그건 더 부러져. 지금 조종다운 조종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 지수 얘기를 오늘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제 주변도 이렇게 막 물어보면
이제 올 만큼 왔어. 떨어질 것 같아. 조정을 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이게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정말 바닥일 거야. 이제 올라갈 거야. 라는 시선이 딱 나뉘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보세요? 처음 할 때 뭐라 그랬어? 매크로, 지수. 뭐라 그랬어? 처음 제목을 보지 말라. 보지 마. 보지 마. 그래. 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2,500도 살짝 깼다 갈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 지난주에도 이제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주 장세가 괜찮았잖아요. 깨는, 그러니까 그거가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품 따는도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말면서 건설, 핸들, 이거는 하자 쪽으로 하잖아.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 상한가 2번 쳐도 삼성전자 7% 빠지면 삼성전자 윈, 지수 다 빠져. 그래서 나는 2,500을 살짝 깰 수는 있어. 2,450, 2,500. 그리고 2,600을 요번에 돌파할 줄 알았더니 실패했어. 그러면 100에서 150은 6개월, 3개월은 그냥 옆으로. 그러니까 지수 보지 마. 이 논리가 나오는 거야. 지수 보지 마. 지수 보지 마. 그거 왜 봐? 근데 선생님 그건 있죠. 종목이 예를 들어 현대로템이 오늘 시장이 좋았으면 더 갔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런 건 좀 있겠지. 그때에서 지수 좋을 때 더 치고 나가는 에너지 뭐 한 3%나 5%나 더 붙었을 텐데, 그래도 이쪽이 망가졌는데 이쪽 누르는데 이쪽 올라가는 게 추세를 만들거든. 그래서 나는 2, 3개월은 오늘 코스피 200에 1등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게 주도한다. 그게 현대로템, 현대건설, 건설? 그리고 태양열 뭐 CS 윈드 뭐 근데 이런 난 풍력 태양은 안 하고 그냥 원전, 원자재, 그 다음에 네옴시티, 그리고 먹자. 선생님 육계 관련주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돼지나 이런 거 아니라 닭인 이유가 여름이 오기 때문인가요? 아니, 그리고 지금 돼지는 중국에서 구제역이 터져야 돼.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생닭 가격이 막 올라. 왜 닭 가격이 오를까? 조류 인플루엔자 없었는데 최근에? 그것도 글쎄 일단 원래 조류 인플루엔자 터지면 이제 닭 가격이 딱 올라가긴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생계 닭 일단 가격이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할인 많이 커. 할인 많이 커 말씀하시니까 할인 앞으로 많이 성장해라 이런 말씀 많이 같아. 커. 이렇게 할인 많이 커. 음. 선생님 근데 닭뿐만 아니라 최근 설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다 원자재야. 그러니까 곡물, 설탕 이런 것들 하자고. 근데 설탕 하면 뭐 살라고? 대한제당. 근데 난 안 할래 그쪽. 아니면 설탕 가격이 올라가니까 설탕을 사용해서 만드는 빵. 그래서 SBC 3립 할래. 아니 그리고 그쪽은 1년 동안 박살이 나 있어야 돼. SB 3립이 작년도 최악의 그 직원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주주 뭐 해갖고 그냥 그런 것들 할래. 마치 오늘 밀양에 한국카본이 불났어. 어떤 분이 손절하려고 그래. 50이 최저가 그 바닥인데. 오히려 난 그때 포스코 물 들어와 해갖고 그거 사라 그랬어 오히려. 우리는 그 어떤 그 사회 재난이나 그런 것들 하면 공포해갖고 막 파시려고 그래. 보험 다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 다 들었다고. 그럼 다 충천다고. 그래갖고 주가 떨어질 때 그게 싸서 모으는 게 실전에선 중요한 것 같아. 바로는 안 가겠지. 근데 한국 카본이 뭐야? 탄소 섬유야. 그러면 지금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앞으로 뭐 탄소 섬유가 어디 들어가? 다 짓고 뭐하고 할 때 그게 기초 원자재가 된단 말이야. 한국 카본 렛츠고. 그러니까 이제 다 악재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수요가 분명 존재하는데 단기적인 악재는 매수 찬스다. 그치. 그럼 불 꺼져. 불이 뭐 계속 그렇죠. 꺼져. 그걸로 손해번에서 퉁칠 수 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공장 짓고 더 생산 이런 거를 보자고. 그럼 선생님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포스코 DX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만큼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다 팔라 그랬는데 왜 갖고 있어? 이게 자녀분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상속이니까 얘기를 하지 말자. 아 그래요? 어. 근데 이게 19,420원까지 갔다가 지금 15,00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선생님. 한 2, 3천 원 더 빠질 수도 있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왜냐면 이게 5, 6천 원부터 시작한 거거든. 근데 이걸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걸 수익을 봤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15,000원부터 1,000원 빠질 때마다 20%씩 사봐. 그럼 실제가 12,000원까지 빠졌지. 13,000원 빠졌지. 15,000원에서 돌리지. 그건 시장한테 물어보자고. 대신 이건 뒤풀이 파동이야. 고점은 아직 돌파를 안 할 것 같아. 근데 1, 2, 3, A, B, C 그게 3개월. 하니까. 그게 3개월. 이렇게 한번 급등한 종목은 이 지그재그가 2, 3개월은 가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갖고도 경험했잖아. 3개월 동안 그냥 32,000원, 25,000원에서 왜 현대로템 안 가요? 징글징글해요. 근데 끌게 되니까 한 번에 가잖아.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시 갈라 그러면 진짜 또 수주해. 매출단이 증가해야 돼. 뭔가 이제는 보여야 돼. 그래서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 아니야. 이번에 포스코 그룹이 이제 진짜 공정 줄 때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얘네들한테 매출이 늘어나야 돼.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DB랑 DB 하이텍도 살짝 짚어주시죠. 그거는 5월 10일까지 보자고 그랬잖아. 65,000원 가격은 왔어. 근데 6만 5천 원 더 뺐다가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정할 거고 나스닥이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10일이 그 이름 까먹었다. 그 지금 현재 회장님의 그 젊은 회장 말고 아버님의 아버님. 할아버지. 할아버지 기일이시거든. 5월 10일이. 아 그래서 5월 10일 디데이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기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족. 근데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강선부가 바람을 그때 이게 그래서 분탕질을 할 것 같아. 그냥 싸워라. 이 게임은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술을 써갖고. 선생님 요즘 대세는 퀸메이커예요. 아 퀸메이커? 거기에 그런 거 나와요. 살짝. 알았어. 자 그러면 DB와 DBI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월 10일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매수 찬스를 늦춰봐야 아니, 되겠네요. 그러니까 입질 매수는 들어가. 65,000원에 10%. 뭐 1,000원 날이다. 64,000원. 이렇게 깔아서 사자고. 그러다 보면 느낌이 와. 아 이제 됐다. 그리고 또 뭔가 뉴스가 확 와. 그러니까 DB도 마찬가지야. 100원 단위로 깔아서 사보다 보면 느낌이 와. 그 느낌이 오는 게 나는 10일 전에 한 빅데이터 갖고 볼래. 그때쯤 되면 금리 인상하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이 확인될 것 같아. 또 나스닥도 공격됐는지, 크게 안 빠질 건지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아. 그때 이제 다음 파동이 나올 것 같아. 찬바람 불 때까지. 찬바람 불 때까지. 자, 선생님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그 전에 얘기할 때는 테슬라 실적 발표로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기업들 빅테크들이 24일에서 27일 모여 있고 특히 5월 3일 25bp 인상이 하면 한국은행과 200bp 차이가 나. 그럼 우리도 금리 인상하겠죠.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벌어졌는데도 안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나. 이번이 마지막이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내려올 거야. 아니 이제 25bp 했어. 6개월 안에 한번 내려주면 되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얘네들이 계속 그게 확인이 돼야 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왜냐면 이게 부동산 PF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구군하고 비슷해. 근데 아까 얘기한 인플레이션 나오고 또 해서 먹거리 나와서 또 다음에 25p가 아니라 웬걸 또 해야 돼. CPI. 이렇게 되면 우리는 24일인가 25일 금통이야. 해야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리로 왔다. 이렇게 가보자고. 지금 미리 생각하지 말자 그거를. 좀 상황이 좋았으면 좋겠다 진짜. 요즘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주식 투자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따지면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따지지 말자. 박사도 못 맞히고 그거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자고. 우리 저 알렉산더 그냥 칼로 잘라버리자고. 에너지 센 거에 붙어. 못 올라간 거에 소외지에 붙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칼로 그 매듭을 어, 푸는 자에서 그 댕강했듯이 실행력이 더 중요한 거야. 실행력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댕강댕강하는 빠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현대로템 수입 보는 거 너무 쉬워요.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하면 된다고. 그 감이 있으신 분이야. 그것도 전략. 그러니까 이게 상습판에 어디까지 볼 때 어떤 분은 중간에 내리는 분이 그걸 다 팔아버리는 거야. 30%도 어디서 내놓고 팔고 사고 사면 에너지가 느껴져. 이건 더 가겠는데? 그럼 이번엔 조금 더 높이지? 그리고 느낌이 와. 이번에 19,000원 갈 때 각도 딱. 여기서는 줄을 없이 다 던진다. 그런 게 나와.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그거는 전쟁터에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 대신 해줄 수 없는 상황이야. 그게 이제 감각 키우기거든. 화이팅 하십시오. 근데 선생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팔았는데 이게 빠지면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잘 팔았다. 갑자기 이거 빠져 딱 치고 나면 조금만 더 이따 팔 걸. 여기 단점이 뭐냐? 팔고 사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돌파할 때 사는데 또 떨어지면 바로 손절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15분 사이에 하루 중에도. 왜냐면 오늘 또 현대로템 관련해서 33,000원까지 가가지고 또 중간에 이렇게 팔았다가 뭐 이렇게 샀다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이 3,000원 진폭을 맞추라는 얘기야. 그거는 잘하시는 분들 계셔. 탁 치고 밑에 깔고 2,000~3,000원을 타고 가는 거야. 이제는 그거 지금 4만 원 갈 때까지 그게 여러 번 나올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게 조금 그 라인을 좀 잡아주시면. 그러니까 3만 원, 35,000원, 4만 원에서 톱니형으로 갈 것 같아. 지그재그로. 이렇게 쫙 가지 않고 톱니형으로. 요번에 한정기술 이런 것들이 다 톱니형으로 가. 각도는 유지되는데 위아래가 장난이 아니야. 그렇게 가. 그거를 전량 팔고 전량 산다. 꿈 깨시고 비율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면 어떨 때는 잘 돼가기도 하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선생님도 그러시는 거죠? 그때는 다른 걸로 바꿔. 같은 섹터네. 그거 다 한정기술 갖고 더 튀고 갔어. 그럼 있는 거 갖고 만족하고 나는 그거 뭐 G2파워나 다른 걸로 가. G2파워 굉장히 살 타이밍을 안 주더라고요. 그렇지. 좀 조정받으면 살려고 하다 좀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요번에 12,700원 때 사라 그랬어. 고 눌림목 때. 그때 사시면은 이제 15,000원에 7,000원에 또 팔래. 그래서 2만 원을 언제 뚫나 볼래.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쉽지 않아. 그것도 2,000원에서 18,000원, 2만 원에서 이게 사고 팔고 안 돼. 그래서 그건 냅두고 있어. 2만 원 돌파하면 좀 팔라버려. 그러니까 개별 종목별로 조금씩 성향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는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도 한 30% 정도 물량은 가볍게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더 톡 던져보고 이렇게 보면 느낌이 오셔. 이게 바로 가겠구나. 그러면 바로 가겠다는 건 그 에너지가 또 확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느껴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 훈련을 하셔서 잘 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쭉 가지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괜히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털리시는 것도 많으니까. 그거야 뭐 노코멘트. 노코멘트? 운빨 깃발 그냥. 노코멘트라도 화이팅을 해주세요 선생님. 화이팅.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신주들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종목들도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고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전략적으로 실패한 게 그쪽이야. 오이솔루션, K 통신주. 5G. 5G. 아직 쌓아갖고 이게 반사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리고 흘러내리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456은 아니구나. 통신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KTIS를 5,000원 팔아고 3,500원 사지만 네. 바로 치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 거기도 뭐 스타링크, 뭐 로봇,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계획은 잡지만 아직 그쪽은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선수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 선수가 뭐야? 선수들이 다 퍼졌어. 뛰려고 하다가 다 퍼졌어. 근데 뭐 삼성 모멘텀
부분도 있어서 5G, 뭐 6G 이쪽에 한참 나왔었는데 조용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에 다 뺏겼어. 선점권을. 그러니까 퍼졌으면 다음 선수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자. 어. 기다리자. 5G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또 만날 그날을 위해 힘을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4분기 올 것 같아. 3, 4분기 추워지면? 3, 4분기 올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원전 방산, SOC 건설 그래서 대통령의 스케줄. 스케줄.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선생님 이번에 구제약주들이 같이 가는 곳에서 싹 빠졌어요. 제약주 이런 쪽이. 그러니까 거기도 선수가 뭐 한미약 뭐 나오려고 폼 잡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한동안 조용히. 요새 무슨 원수위 두창하던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우리 녹사 MS 갖고 그냥 단타나 이게 에너지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 3개월 지나서. 일단은 에너지가 나오는 쪽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거는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상승률로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섹터 우리가 계속 체크해드린 만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끝날라 계속 제가 막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끝내. 눈빛으로 빨리 끝내라고 배고파. 주시는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공지사항 같은 거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마이크 접촉 불량 때문에 조금 사운드가 듣기 불편하셨죠.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공지할 내용이 있으면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안녕.